안녕하십니까, 입시닥터 전사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일고등학교의 1등급인 학생들 그리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오늘 특별히 게스트로 두 분 선생님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소개합니다. 이명주 선생님, 박성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두 분 선생님 잘 알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이명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고3 담임을 5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서울대를 비롯한 최상위권 학생들을 지도해 보신 미남 선생님이십니다. 네. 미남은 사실관계가. 네, 환영해 주시고요. 그 옆에 우리 박성현 선생님께서는 3학년 담임 이과에서 작년에 중앙대 약대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등 수많은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어내셨던 화학생 박성현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건 어떻게 하면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메디컬 혹은 스카이에 입학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등급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지 이명주 선생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등급 학생들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들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신 관리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입시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내신 성적이 1.3 안쪽으로 들어오는 편이 안전하지 않을까,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나 고대에 입학할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1.7, 마지노선으로 1.8 정도까지는 내신 관리가 되어야 원서를 쓰고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1등급을 맡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내신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서 2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과 최상위권은 어느 정도 내신 돼야 최상위권 대학 진학하는지 박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과의 경우에는 메디컬 진학을 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1.2등급을 넘지 않아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1.34 이 정도를 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추천형이라든지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1.7 정도 이내에 들어와야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대나 연고대 이외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도 석자 등급의 전 교과목을 내신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소홀히 하는 과목 없이 열심히 내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최상위권 학교들은 전 과목을 반영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내신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이 최상위권 대학들은 최저학력 충족이 안 되면 이 좋은 학교에 합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박승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이라든지 연세대 추천형 그리고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에는 모두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을 맞추지 못한다면 바로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최저학력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서울대 지역균형, 연세대 추천형, 그리고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최저 충족 요건 조건에서 4개의 교과목을 모두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 3개의 교과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과탐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국어, 수학, 영어로 최저를 맞추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탐이 충족을 하기가 어려운 데는 사실 점점 대학의 교육과정이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무전공 학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연고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에서는 이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꼭 이과 학생들이 과탐으로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사탐으로 충족해도 된다라는 조건으로 완화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또 사탐으로 이동을 하곤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과탐을 1, 2등급 받던 학생들이 갑자기 4탐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과탐의 응시생 수가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4등급, 5등급 이하의 하위권 학생들이 4탐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카이 진학에 과탐으로 충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 등급을 받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대라든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탐으로 최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과탐으로만 응시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탐으로 최저를 충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나 서울대 지역균형이나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과탐으로 충족할 경우에는 과탐 2과목 평균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작은 실수로 인해서 등급이 좀 낮게 나온다면 이에 따른 불충족으로 합격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소 시간이 좀 부족한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과탐에 대한 좀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등급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 같은 경우도 학업 우수 전형과 같은 종합 전형은 최저 학력 기준이 사합 8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탐구 영역을 꼭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을 준비하기보다는 전 교과에 대한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가 3학년 때 더 좋은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 2학년 학생들이 지금 현재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고 해서 안주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3학년으로 올라와서 이 3학년 모의고사는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이 수능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최저학력 충족할 때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지 이명준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 중요한 부분을 또 성현생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사회탐구 영역의 학습이 과학탐구보다 수월한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탐구에서 등급을 잘 받아두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살리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2학년 겨울방학에는 사회탐구 영역을 끝내두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는 방학 시기에 사회탐구 영역을 잘 정리해두면 학기 중에 내신 부담 때문에 바쁘고 할 때 국영수 공부에 좀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사회탐구 영역을 미리 잘 준비해두는 선배들이 좋은 결과를 거두는 사례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 혹시 문과에 오게 되면 굉장히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스카이를 노린다고 하면,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한 입시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틈틈이 꾸준히 방학 때 계속해서 국영수 공부도 꾸준히 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또 이제 생기부 이제 활동도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기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카이 중에 연세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만 반영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생기부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에 전공 적합성이 잘 드러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생각을 했을 때 내신 성적을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성적의 어떤 커트라인에 따라서 본인이 원래 생각하던 과와 다른 과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
본인이 붙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어떤 경향들을 보면 특히 최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 계열 적합성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울대학교나 몇몇 대학교에서 이 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과목들을 살펴보면 자연계열 학과들은 우리 과에 오려면 이 과학탐구 과목을 꼭 들어야 해 이런 기준들이 있지만 인문계열, 사회계열 학과들의 경우는 그런 기준들을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은 특정 학과와 아주 관련이 깊은 활동을 꼭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보다는 본인이 얼마나 탐구를 깊이 있게, 내실 있게 진행했는지를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 활동, 뭔가 학생이 어필하고 싶은 진로와 관련된 아니면 특정 교과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활동을 왜 했는가? 그리고 또 왜 그런 방식으로 했는가? 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생각하면서 탐구 활동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학생 여러분들이 내가 이 활동을 왜 했는지에 대한 동기가 충분히 드러나게 써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동기가 대학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다. 이런 동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깊이를 보여주기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에서 어떤 진지한 탐구의 목적이 드러나면 좋을 것 같다. 다양한 방면으로 질문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 사회계열 학생들이 본인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손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독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과목들 같은 경우는 학문의 위계가 뚜렷하게 있고 또 실험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탐구의 어떤 난이도를 보여주기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문계열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결국에 자기가 어떤 수준의 탐구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독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두꺼운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던 질문과 엮어서 내가 왜 이 책을 읽었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책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내가 왜 이 책을 읽었나, 또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갖게 됐나, 또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어떤 독서 활동을 했나, 이런 독서의 연계 과정도 표현할 수 있으면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 책을 읽고 그 책에 참고문헌으로 제시된 책을 또 파고 들어가서 읽어보는 거죠. 내 관심 주제와 관련이 있는. 그리고 거기서 또 더 들어가는 독서 활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어지는 독서 활동이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고 학생들이 깊이 있는 탐구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 특히 질문 그리고 두 번째 독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최상위권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공계 학생들은 어떤 부분이 생활기록부 관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될까요? 방금 이명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계열에서도 계열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대학들이 각 전공별로 필수 이수 교과목을 제시했고 이 상위권 대학일수록 특히 이 필수 이수 교과에 대한 학업 성취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선택 과목을 결정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각 대학에서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어떤 필수 이수 교과목을 선정했고 그 교과목에 대한 성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에서 이 비교과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탐구력인데요. 이 탐구력이라고 함은 우리가 교과 영역에서 비교과 영역으로 지식이 얼마나 확산이 잘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1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을 잘 유지한 친구들일 텐데 우리 생활기록부에 이러한 학습 능력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운 개념에서 나의 어떤 특별한 관점으로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비교과 영역으로 확산시켜서 그것을 굉장히 끈기 있고 주도적으로 탐구해내는 그런 과제 집착력까지 잘 보여준다면 이 비교과 영역까지 굉장히 잘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공계 부분에서는 사실 학술 문헌도 분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실험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단기적으로 한 번에 끝내는 활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프로젝트 활동으로 이끌어냈을 때 더 좋은 영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과 담임이어서 이과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생기부를 적을 때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 이과 학생들은 좀 했던 사실들 했던 활동 내용들만 선생님들께 전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역량 중에 하나가 공동체 역량입니다. 아마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들을 할 때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친구들, 또래 집단 또는 선후배들과 함께 멘토 멘티처럼 협업하면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이런 탐구력을 드러낼 때에 이런 공동체의 역량까지 잘 드러낼 수 있게 쓰여진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리더십 부분도 공동체 역량에 들어가잖아요. 이 리더십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또 선출직 임원이라고 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봉사 시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 외에 내가 따로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 봉사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무언가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을 또 이제 상위 대학에서 가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생활기록부를 잘 마련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과 학생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탐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 했던 그런 협동심, 그리고 리더십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오늘 정말 두 분 선생님 너무 귀한 얘기 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일고등학교 1등급 친구들 그리고 2등급에서 또 1등급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이 꼭 잘 들으면서 자신들의 생기부 잘 관리하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1, 2등급이 아닌 친구들도 저희 성일고등학교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